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몽땅 다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몽땅 다락방의 주인장 순무입니다. 여름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최근에 구례를 다녀왔습니다. 조금 이른 여름 휴가였습니다. 더 더워지기 전에, 더 습해지기 전에 화창하고 맑은 산을 보고 싶었습니다. 일정을 정했을 때는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눈을 감았다가 뜨니 순식간에 지나간 기분이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흐르는 걸까요? 붙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더더욱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순간을 붙잡고 싶으셨나요? 노을이 지기 전 함께 여행을 간 친구들과 숙소 근처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밭에 가지런히 심어져 있는 모들 뒤로 지리산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산을 내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저 산이 존재한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거대했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산과 더불어 제 눈을 채우는 낭만은 가득했습니다. 늘 보았던 풍경과는 전혀 다른 새로움에 잔뜩 들뜬 친구들의 표정들, 작고 고운 구름과 따스함을 주는 노을, 이 순간을 오롯이 간직하기 위한 끊이지 않는 카메라 셔터음, 그곳에 있던 저도 정신없이 즐겼던 것 같습니다. 꼬박 1시간을 넘게 웃고 떠들며 걸었음에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던 건지 저의 일상으로 훔쳐오고 싶었습니다. 만약 일상에서 벗어났기에 가능했던 거라면 앞으로 자주 일상을 벗어날 순간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행이 아닌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만의 작은 일탈이 있으신가요? 정해진 루틴에 조금씩 금을 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오늘은 시집을 가져왔습니다. 여러 분야의 책 중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딱 한 번 시집의 제목이 너무 좋아서 충동적으로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시집을 읽어보지 않았던 저는 다른 책을 읽던 방식대로 첫 장부터 순서대로 읽어나갔습니다. 책 속에 있는 문장들은 난해했고 와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간까지도 가지 못한 채 표지를 덮어야 했습니다. 시인이 어떤 걸 말하고 싶었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집을 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시라는 건 무엇일까? 궁금증만 가득해진 경험입니다. 시집이 마냥 어렵지만은 않다는 걸 알려준 책이 있습니다. 그 시집을 오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시인 진은영의 나는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하고 라는 시집입니다. 선물로 시집을 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선물을 건네준 사람의 마음이 가장 직관적으로 담기는 건 편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집을 선물 받았던 날, 편지가 아니어도 진심을 가득 담을 수 있는 선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선물 받은 시집에는 몇 개의 인덱스가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읽어주었으면 하는 문장, 알았으면 하는 말, 느꼈으면 하는 감정이 담긴 곳에 남은 표시들이었습니다. 편지가 마음 자체라면
시집은 그의 흔적 같았습니다. 너를 생각하는 내가 지나간 자리를 보여주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참으로 낭만적인 선물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 시집은 지금까지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집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은영 시인의 시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 두 편을 소개하고 저의 감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시집이 되었던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처음에 나오는 시가 완벽하게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목 청혼. 나는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하고 별들은 벌들처럼 웅성거리고 여름에는 작은 은색 드럼을 치는 것처럼 네 손바닥을 두드리는 비를 줄게. 과거에게 그랬듯 미래에게도 아첨하지 않을게. 어린 시절 순결한 비누 거품 속에서 우리가 했던 맹세들을 찾아 너의 팔에 모두 적어줄게. 내가 나를 찾는 순례였던 시간을 모두 돌려줄게. 나는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하고 벌들은 귓속의 별들처럼 웅성거리고 나는 인류가 아닌 단 한 여자를 위해 쓴 잔을 죄다 마시겠지. 슬픔이 나의 물컵에 담겨 있다. 투명 유리 조각처럼. 시집의 제목으로 시작하는 이 시는 묵직하고 순수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시를 더욱 애정하게 된 건 해설의 공이 컸습니다. 신영철 문학평론가는 이 시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를 함께 준비하면서 그 앞에 당당해지겠다는 결심.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되살려 둘의 과거를 구원하자는 제안. 바로 그런 것이 청혼이라고 이 시는 말한다. 청혼, 그러니까 한 사람 곁에 머물겠다고 결심하는 일에 가장 소중하고 어려운 핵심은 무엇인가? 인류가 아닌 단 한 여자를 위해 쓴 잔을 마시는 것. 이 쓴 잔의 비유는 물론 성경에서 가져온 것이니까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 그 일을 했다면 나는 단 한 사람을 위해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쓴 잔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보라. 그것은 슬픔이다. 너의 슬픔, 투명 유리 조각 같은 슬픔. 마시면 내 속이 다 긁히게 될 그것을 너를 위해 마시는 일. 그러고 나면 너의 슬픔은 우리의 슬픔이 될 것이고 그것은 아주 결정적인 일이 된다. 왜냐하면 슬픈 사람은 그 슬픔 때문에 외로워진 사람이기도 한데 슬픔을 나눠 마시는 일은 슬픔 자체를 없애지는 못할지언정 너의 외로움은 박탈하게 될 것이므로. 이 해설을 보고 마지막 단락을 몇 번이나 더 눈에 담았습니다. 시인이 바라보는 사랑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인류를 위해 할 만한 일을 오직 한 사람을 위해 하겠다는 것. 너의 슬픔을 감히 나에게 투영하고 너의 외로움을 상실하게 하는 일. 사랑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다니 감탄만 나왔습니다. 나는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래된 거리는 그만큼 낡고 허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고착되어 있는 부분도 분명 존재하겠죠. 그런 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널 사랑하겠다는 고백일까요?
상대방이 겪은 무수히 많은 시간의 흐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상처와 흉터가 많아도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랑을 하니까요. 여러분은 이 고백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다음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천칭자리 위에서 20살이 된 예은에게. 너와 만났다면 가을 하늘에 대해 이야기 나눴을 거야. 서정주나 셰익스피어, 딜런 토머스. 너와 같은 별자리에서 태어난 시인들에 대해, 종이배처럼 흘러가버린 봄날의 수학여행과 친구들의 달라진 옷맵시에 대해, 나뭇잎이 초록에서 주황으로 빠르게 변하는 그늘 아래 우리가 함께 있었다면, 너는 가수가 되는 꿈에서 시인이 되는 꿈으로, 도에서 라로 혹은 시에서 미로 건너뛰었을지도 모르지. 노래에서 노래로, 삶에서 삶으로. 그것들은 서로 가까이 있으니까 누군가의 손으로 흩어졌다 그 손에 붙들려 한 곳에 모여드는 카드패들처럼. 그러면 흰머리가 많이 늘어난 아빠는 네가 2학년 3반이었는지 4반이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아. 얘야, 그때 네가 몇 반이었더라? 허허 웃으며 계속 되물으셨을 텐데. 예은아, 이쪽에 새치 좀 뽑아다오. 웃으셨을 텐데. 너는 이제 다 커버렸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똑같다. 바뀐 그림 하나 없이. 어린 소녀에서 어린 청년으로, 아이에서 농민으로, 바다에서 지하도로, 혹은 공장으로. 너무 푸른 죽음의 잎들, 가을인데 떨어지지 않고 전부 붙어 있다. 그렇지만 네가 사는 별, 모든 것이 제때에 지는 법을 배우는 거기에서, 얘야, 너의 시인들은 여전히 아름다운 시를 쓰고 있겠지. 바람 소리로, 귀뚜라미의 은반지로, 침묵의 소네트로. 예은아, 거기서도 들리니? 아빠의 목소리가. 얘들아, 어서 벗자. 이건 너희들이 입기엔 너무 사이즈가 큰 슬픔이다. 예은아, 거기서도 보이니? 모두에게 제대로 마른 걸 입히려고 진실의 옷을 짓는 엄마가. 너와 친구들 얼굴이 맑은 물, 돌들 및 은빛 물고기처럼 숨어 있다 나타난다. 모두 알고 있다 안 보이지만 너희가 거기 있다는 걸. 예은아, 진실과 영혼은 너무 가볍구나. 거짓됨에 비해 진실과 영혼은 너무 가볍구나. 모시옷처럼, 등 뒤에 돋는 날개처럼. 양팔 저울의 접시에 고이는 내 눈물, 너의 별 쪽으로 더 기울어지려고. 광장 위 가을 하늘이 자꾸만 태어났다 쏟아진다. 들으시면서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시는 단원고 2학년 3반 유예은 학생을 기리는 것이자 그의 유족들에게 바쳐진 시입니다. 신영철 문학평론가의 해설에 따르면 진은영 시인은 예은의 목소리로 발화해야 하는 생일시를 청탁받았습니다. 이 생일시는 그날 이후라는 제목으로 시집 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천칭자리 위에서 20살이 된 예은이에게 이 시는
시인 자신의 목소리로 예은을 위해 쓴 시입니다. 이 시집의 2부 한 아이에게는 해당 시를 비롯한 세월호와 관련된 시들이 묶여져 있습니다. 저번 에피소드에서 소개해드린 영화 너와 나도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였었죠. 저는 이처럼 큰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은 위로를 건네줄 수 있는지 고민하는 작품이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 영역은 기민하고 오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상처를 세세하게 알고 싶은 마음, 수많은 말과 문장, 시선 중 가장 모나지 않은 것들을 고르는 일. 품과 노력이 그만큼 많이 드는 일이죠. 그렇게 알게 되는 위로의 방법은 진심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품들을 찾는 제 모습은 섣부른 응원과 격려를 하고 싶지 않은 저의 개인적인 소망이 투영된 것 같습니다. 신영철 평론가는 해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도 온전히 자기 자신만일 수는 없다. 우리는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고 또 소통하면서 그를 자기 안에 들인다. 이 일이 쌍방향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서로를 나눠 가지면서 나도 그도 아닌 제3의 존재가 된다. 내 말과 행동 속에 그의 영향이 배어 있다고 느낄 때 나는 내 안에 그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설사 상대방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말이다. 서로를 나눠 가지는 일, 나와 너가 서로의 삶에 자리 잡음으로써 제3의 존재가 되는 일이 곧 사랑의 영역처럼 느껴집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존중해야만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같은 하늘을 보지 못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너와 다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건 아닐까요?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조금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인 진은영의 시집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만약 여러분들 중 시집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궁금하다, 읽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강력 추천합니다. 어렵고 난해하지 않음에도 깊이 있는 울림을 가져다주는 시입니다. 시집을 읽고 난 뒤 어떠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2번째 시집입니다. 안희연 시인의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이라는 책입니다. 이 시집은 제목에 있듯이 여름의 한 독립서점에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표지가 예뻐서 눈이 갔고 조금 훑어본 시가 참 마음에 들었어서 저의 품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시집은 앞서 소개해드린 것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으니 천천히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소동.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거리로 나왔다. 슬픔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려고. 어제는 우산을 가방에 숨긴 채 비를 맞았지. 빛 속에서도 뭉개지거나 녹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퉁퉁 부은 발이 장화 밖으로 흘러넘쳐도 내게 안부를 묻는 사람은 없다. 비밀을 들키기 위해 버스에 노트를 두고 내린 날
초인종이 고장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자정 넘어 벽에 못을 박던 날에도 시소는 기울어져 있다. 혼자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나는 지워진 사람. 누군가 썩은 씨앗을 심은 것이 틀림없다. 아름다워지려던 계획은 무산되었지만 어긋나도 자라고 있다는 사실. 기침할 때마다 흰 가루가 폴폴 날린다. 이것 봐요. 내 영혼의 색깔과 감촉. 만질 수 있어요. 여기 있어요. 긴 정적만이 다정하다. 다 그만둬 버릴까 중얼거리자 젖은 개가 눈앞에서 몸을 턴다. 사방으로 튀어오르는 물방울들. 저 개는 살아있다고 말하기 위해 제 발로 흙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즐긴다. 저는 이 시를 읽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비밀을 들키기 위해 버스에 노트를 두고 내린 날이라는 문장이 와닿았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나를 밝히고 싶진 않지만 내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 무거운 외로움에 짓눌려 입을 틀어막고 소리를 내지르는 것. 우산을 가방에 숨긴 채 비를 맞았다. 초인종이 고장나지 않았다는 걸 말하기 위해 자정 넘어 못을 박는 일. 이 두 가지 문장들도 같은 맥락의 표현 같습니다. 이 시의 초반부를 읽었을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내밀하고 어두운 저의 심연이 마치 공감을 받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직접적인 언급 없이도 공감과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신기했습니다. 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자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영혼의 색깔과 감촉을 흰 가루로 표현하며 나라는 존재를 알리려고 하죠. 그만두려는 순간 젖은 개가 나타납니다. 저 개는 살아있다고 말하기 위해 제 발로 흙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즐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 눈에 들어온 단어는 즐긴다 였습니다. 화자는 앞선 행동들을 즐겨서 했을까요? 저는 그런 것 같진 않았습니다. 즐긴다기보다는 처절했고 어떤 발악에 가까워 보였어요. 그래서 개가 등장하기 전 다 그만둬 버릴까 하며 체념하기도 하죠. 그런 화자에게 젖은 개는 새로운 자극이자 힘이 되었을 겁니다. 개는 몸을 터는 행동을 처절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깁니다. 몸을 사방으로 터는 것이 즐거워 흙탕물에 들어가는 건지, 흙탕물에 들어가는 것이 즐거워 몸을 털게 되는 건지, 순서는 딱히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를 끝까지 읽고 화자를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젖은 개처럼 온전히 즐길 수는 없더라도 자신을 내보이는 것이 고되지 않기를, 조금은 힘을 빼고 짙은 외로움을 마주할 수 있기를요. 여러분들에게 젖은 개는 무엇인가요? 체념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는 힘이 어떤 것인가요? 두 번째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면벽의 유령. 여름은 폐허를 반복하는 일에 골몰하였다. 며칠째 잘 먹지도 않고 먼 산만 바라보는 늙은 개를 바라보다가 이젠 정말 다르게 살고 싶어 늙은 개를 품에 안고 무작정 집을 나섰다. 책에서 본 적 있어. 당나귀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기도. 빛이 출렁이는 집. 다다를 수 있다는 믿음은 길을 주었다.
길 끝에는 빛으로 가득한 집이 있었다. 상상한 것보다 훨씬 눈부신 집이었다. 우리는 한달음에 달려가 입구에 세워진 팻말을 보았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 버리십시오.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늙은 개도 그것을 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버려져야 했다. 기껏해야 안팎이 뒤집힌 잠일 뿐이야. 저 잠도 칼로 둘러싸여 있어. 돌부리를 걷어차면서 다다를 수 없다는 절망도 길을 주었다. 우리는 벽 앞으로 되돌아왔다. 아주 잠깐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늙은 개를 쓰다듬으며 나는 흰 벽에 빛이 가득한 창문을 그렸다. 너를 잃어야 하는 천국이라면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안희연 시인의 시에는 개가 자주 등장하죠. 이 개가 무엇을 뜻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감상하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를 처음 보고 아주 잠깐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이 문장이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서기 위해서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한다면 한 번쯤은 저런 생각을 할 것 같았습니다. 이기적이고 나의 것 그 자체의 생각이 단어로, 문장으로 표현되니 왜인지 속이 좀 시원해졌습니다. 가지고 있지만 절대 입 밖으로 뱉을 생각이 없는 말들이 다들 하나씩은 있으시겠죠? 이 시는 거기에서 오는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늙은 개를 버릴 수 있나요? 내가 바라는 선택을 내리면 소중한 걸 내놓아야 한다는 조건에 응하실 수 있나요? 저는 아마 아주 많이 고민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시를 애정한 이유가 저도 시의 화자처럼 결국은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눈부시고 아름다운 집을 포기하고 내가 있던 자리에 창문을 그리는 화자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너를 잃어야 하는 천국은 이미 화자에게는 천국이 아닌 곳이죠. 한편으로는 늙은 개와 같이 내 인생에서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소중한 만큼 내게 없어서는 안 될 만큼의 존재라면 나를 살게 하는 존재이기도 할 테니까요. 나에게 행복을 주고 힘을 주고 사랑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런 존재가 있는 삶이라면 적어도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은 온전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늙은 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함께 하지 않는다면 천국이 없는,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이 곧 너의 안위와 너의 존재인 그런 것이 가득한 삶을 오늘도 꿈꿉니다. 오늘은 시집 2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집은 진은영 시인의 나는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하고, 두 번째 시집은 안희연 시인의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이었죠. 여러분은 어떤 시집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으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게 추천하고 싶은 시집이 있으신가요? 자유로운 의견과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직 많은 시집을 읽어본 것은 아니지만 저는 진은영 시인의 시가 참 좋았습니다. 소개해드린 책 말고도 우리는 매일매일 7개의 단어로 된 사전이라는 시집도 저의 책장에 꽂혀 있습니다. 이 두 시집은 어렵지 않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시집을 소개하면서 오랜만에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시를 다시 읽으니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시를 받아 적으면서 순간순간 떠오르는 느낌들이 좋았습니다. 저는 시집을 읽을 때 맨 뒷장에 있는 해설 부분을 가장 좋아합니다. 평론가들의 해석을 읽으니 시가 더 다채로워졌고 몰랐던 부분들도 많이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해석을 먼저 읽고 시를 읽어보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시를 포함한 책의 여러 분야, 다양한 분야들의 공통점은 나와 타인의 감상을 공유할수록 더 깊은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새롭고 흥미로워지는 것이죠. 어쩌면 이 뭉땅 다락방의 기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과 다양한 작품들을 나누고 공유하면서 서로의 세상이 넓어지는 것. 그 순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에피소드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뭉땅 다락방 순무였습니다. 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뭉땅 다락방입니다.